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제에 이어 2차 시험 방송 오늘 또 다시 시작하게 된 강남 IM 박민호 원장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주요 대학들과 기초 디자인 학교들 여러 학교들의 그 재현작을 학생들에게 좀 보여주면서 그 학교의 입시 상황들도 간단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먼저 여대 학교들을 먼저 볼 건데요. 서울여대 작품부터 여기 가장 먼저 제가 올려놨습니다. 서울여대 산업디자인 올해 정시 합격생 재현작인데요. 서울여자대학교는 일단 입시 상황부터 말씀을 드리면 수시에서는 내신과 수능과 전혀 상관없이 유일하게 건대 글로컬 캠퍼스하고 같이 실기 100%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주요된 학교입니다. 그래서 성적이 좀 저조한 아이들도 그림 실력만 뛰어나다면 누구든지 도전해서 합격을 할 수 있는 수시에서 지원이 가능하고요. 정시로 넘어가면 가군에는 산업디자인, 그 다음에 공예과가 있고요. 나군에는 시각디자인과가 군에 배치가 돼 있어서 성적권으로 봤을 때 산업디자인과 시각디자인은 평균 영어 2등급에 국어하고 사탐의 두 과목의 100분위 평균이 70% 후반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여대 관심 있는 학생들은 수능에 대한 부분도 정시 지원을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요. 자, 그림 보시면 수시 때와 또 다르게 매년 좀 수시와 정시를 두 번을 입시를 치르는 서울여대인데 늘 소재와 제시어를 같이 출제했던 학교인데 이번 정시 문제에서는 제시어가 없이 소재로만 컴포지션 하는 또 문제가 나오는 게 또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소재가 스탬플러, 그 다음에 노끈,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포스트잇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구성을 하고 그려서 합격한 학생 작품인데요. 다른 학교의 컴포지션에 관련된 이런 기초 디자인보다 서울여대는 원래 제시어가 또 출제됐던 학교이기 때문에 제시어가 없어도 이렇게 이 소재들의 특징을 살려서 화면에 구성을 할 때 약간 스토리가 있게 스토리텔링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는 게 좋은 서울여대 기초 디자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성신여대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자, 성신여대 그림 먼저 설명하기 전에요. 똑같이 성신여대는 수시에서 정시에서 두 번을 이제 또 학생들을 모집을 하는데요. 수시에서는 국어, 영어, 사회 과목, 내신 플러스 그다음에 실기 4대 요구로 뽑는 학교고요. 정시에서는 나군에 공예과가 있고 다군에 산업디자인과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시에서 내신의 성적으로 본다면 국어, 영어, 사회가 일단 5.0 이내로만 들어온다면 성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1등급, 2등급 내신 아이들이 써도 그렇게 유리한 조건이 없이 1등급에서 5등급까지의 격차가 점수의 폭이 넓지 않아서 일단 5.0 이내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이라면 누구든지 도전을 해서 그림이 우수하다면 합격할 수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림의 특징을 보면 성신여대 기초 디자인은 소묘 사절에 한 장 따로, 그다음에 디자인 사절에 한 장 따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한 가지 다가오는 이번 입시 2021학년도 입시에서는 하나의 변화가 있죠. 산업디자인과가 똑같이 작년하고 올해까지는 소묘 한 장, 디자인 한 장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그리는 공예과와 같이 수시 정시를 다 모집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공예과는 예년에 진행해오던 소묘 한 장, 디자인 한 장을 계속 똑같은 그림으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산업디자인과가 실기를 약간 변형을 줬어요. 수시부터 올해 정시까지 드로잉 유형 따로 한 장 그리는 거를 선택할 수 있고요. 디자인을 따로 그리는 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소묘와 디자인 중에 본인 학생이 선택을 해서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드로잉 유형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도 지원을 할 수 있고요. 디자인, 기초 디자인 하나 당연히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정시에서 공예 디자인과는 성적으로 본다면
영어 2등급 기준의 국어 탐구가 75% 정도, 그러니까 4등급 상위권 정도라고 예상하시면 되고요. 산업디자인과는 다군에 또 배치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나군에 있는 공예디자인과보다 다군에 여타 다른 학교들도 최우수 학교가 많이 배치가 안 돼 있어서 성적군으로 보면 좀 공예과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영어 2등급의 국어 탐구 100분위 평균이 일단 80%는 넘는 게 합격생 평균 점수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 출제된 주제는 소재는 테이프 절단기라고 그래서 우리가 화방이나 문구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이렇게 뜯어서 쓸 수 있는 용도의 스카치 테이프인데, 여기에서 출제한 거는 늘 우리가 구매하는 그 3M 그 모양이 아니라 조금 독특한 사각형 형태를 띤 그 모양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서 회전의 이미지, 사물의 특성을 활용해서 회전의 이미지를 같이 연출해서 표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도 이 테이프의 조형 원리인 원적인 부분이 반복이 되는 부분을 주제군에 배치를 하고, 그 또한 색 컬러도 변화를 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리듬감을 회전적으로 리듬을 활용을 해서 회전의 이미지를 표현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그림 볼게요. 똑같이 성신여대에 다른 그림이 또 있어서 이 학생도 테이프와 테이프 절단기에 대한 조형적인 요소를 활용을 해서 이거를 원테마로, 이게 회전을 해서 끊어지는 부분과 그리고 작은 모양의 또 노란 테이프를 같이 연결을 해서 이게 연결이라는 회전을 가지고 또 여기서 회전의 이미지를 주제군에서 적절하게 잘 표현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네. 이 학생도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세 그림을 이렇게 동시에 보면, 이미지에 대한 부분의 컬러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의 학교들은 출제된 소재에 고유의 컬러나 색채를 변화를 주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 학교들도 있는데,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유롭게 컬러를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구성 요소에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컬러 또한 이렇게 다양하게 컴포지션을 위해서는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은 그림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 장 더 있으니까 더 볼게요. 요 4장째 그림인데, 이거 마지막 그림인데요. 성신여대 그림 중에 누가 봐도 이 4장 중에 가장 회전의 이미지가 적극적으로 잘 표현된 그림이라고 느낄 수 있겠죠. 이 회전의 반복되는 조형 요소를 1, 2, 3, 그 다음에 이 주제군에서는 원형의 모양을 컬러만 바꾸고 이게 회전을 해서 이렇게 끊어져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까지, 텐션까지 주면서 회전의 이미지를 가장 적절하게 제시어를 잘 푼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동덕여대 그림 보면서 동덕여대 입시 잠깐 설명할게요. 동덕여대도 이제 여대 중에 대표적인 학교에 속하는데,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가장 유명한 학교과는 패션, 의상 디자인과가 좀 아웃풋이 좋은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이 수시 정시 설명을 해드리면, 수시에서도 과 여러 개 공예, 디지털 공예 학과까지 다 모집을 하지만, 여기는 성신여대하고 틀리게 학생부가 30%, 그리고 이제 실기가 70% 이렇게 해서 학생들을 선발을 합니다. 기준표는 똑같습니다. 국어, 영어, 사회 기준의 내신이 5점대만 유지를 한다면 성적에는 큰 문제가 없고요. 당연히 평균 한 50대 1, 40대 1 되는 경쟁률을 뚫고 합격을 수시에서 하려면 그림을 잘 그려야겠죠. 그리고 그 그림을 잘 그린다는 느낌이 그 40대를 통과를 해서 합격을 하려면 그림을 열심히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의 특징이 또 있죠. 동덕여대 하면 대부분 다 알고 있을 텐데, 소재가 주어지고 특정 소재 하나의 물적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연출하고 표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정시에서 출제된 소재는 종이컵하고 와인 오프너가 출제가 됐는데요. 물적 특성의 대부분은 종이컵 같은 경우는 종이로 된 소재이기 때문에 접을 수도 있고 구길 수도 있고, 오프너 같은 경우는 오프너에
그 와인 따개기 때문에 그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치를 해서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하고 틀리게 물적 특성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주제군에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게 그린다면 더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고요. 정시는 다군에 배치가 돼 있죠. 다군에 배치가 돼 있으면서 성적으로 보면 사탐은 한 과목이 반영이 되지만 영어가 한 2등급에서 2.5등급입니다. 2등급이나 3등급, 2.5등급 기준에 국어 탐구 기준이 디자인 계열은 4개 과는 75%, 사탐은 한 과목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패션 야간 학부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공예 학부 같은 경우는 영어 3등급에 국탐 평균 70%까지 합격이 가능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림은 잘 그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숙대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숙명여대는 이제 입시사항부터 또 얘기를 할게요. 수시에서 시각, 영상, 산업, 그 다음에 환경, 그리고 공예학부 이렇게 4개 학과가 국어, 영어, 사회 기준으로 내신을 일단 1단계에서 10배수로 아이들을 선발을 한 이후에 시험을 보는 단계 전형의 학교입니다. 그런데 성적에 대한 기준은 10배수고 학교가 아웃풋이 괜찮은 관계로 시각 영상 디자인과는 국어 영어 사회 평균이 2.2 이내, 그리고 산업과 환경은 2.56 이내, 그리고 공예는 3점 초반까지 10배수가 대부분 그 언저리에서 통과가 되고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성적인 학생들이 지원이 가능한 학교고요. 그리고 정시에서는 가군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성적이 가군에 배치한 기초 디자인 학교 중에 이제 시립대학교가 정시에서 이제 선발을 안 하기 때문에 수시에 다 뽑기 때문에 가장 성적은 높은 학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 2등급 기준의 시각 영상 디자인과는 국어 탐구가 평균이 한 84% 이상이 나오고요. 그리고 사탐은 2과목이 다 진행이 되고요. 산업 디자인과는 영어 2등급에 국탐 기준으로 한 82% 정도 평균이 되고, 환경 디자인과는 80% 딱 초반, 80 이렇게 평균 점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공예학부는 그 색과 디자인과보다 수능과 실기의 비중이 좀 틀려져서 실기를 조금 더 많이 봅니다. 그런 관계로 영어 2등급, 3등급 기준에 2.5등급 기준에 국탐은 75% 정도, 4등급 상위권 정도만 된다면 도전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네, 그림의 특성도 아까 처음에 봤던 서울여대 유형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그림으로서 소재가 하나가 주어지고요. 그 소재 다음에 제시어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소재와 제시어를 가지고 화면에 연출을 해서 그리는 그림이 되겠죠. 이번에 나왔던 소재를 보면 저울이 나왔죠. 근데 제시어로 차가움을 표현하라고 그랬어요. 문제는 이제 예전에 몇 년 전까지만 논란이 됐던 게 있었는데, 정보력이 없는 학원들은 저울과 차가움이라는 걸 주면 소재를 저울만 사용을 해서 화면에 배치와 연출로만 차가움을 연출했지, 다른 소재와 이런 상황들을 그리면 안 되는 줄 알고 잘못 그린 학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많이 알고는 있겠지만 차가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울에다가 여기에는 온도계나 얼음, 겨울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을 해서 적극적으로 차가움이 연출되고 느껴질 수 있게 화면에서 이렇게 연출하는 게 가장 키포인트가 됩니다. 다른 학원들도 열심히 하고 잘 하겠지만 저희 IM 계열이 또 가장 장점인 거는 각 학교마다 그 그림의 정보력이 충분히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번 그림은 건대 글로컬. 이건 정시 문제고요. 재연작이고요. 근데 건대 글로컬 입시에 대해서 잠깐 브리핑을 할게요. 아까 처음에 봤던 서울여대학교하고 가장 동일하게 수시에서 유일하게 건대 글로컬하고 서울여대만 실기 100%로 아이들을 선발을 합니다. 주요 대학들 중에. 그래서 남학생의 경우는 서울여대를 지원할 수가 없으니까 성적이 조금 약하지만 내가 그림이 우수하다고 생각이 들면 건대 글로컬 실기 100% 전형에 지원을 해서, 어제 1차 우리 시험 방송에서 잠깐 언급을 했듯이
디자인 학부에 있는 실내 디자인 전공은 우리나라 넘버 탑3 안에 들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학교입니다. 수시에서는 그렇게 선발을 하고요. 정시에서는 다군에 배치가 돼 있어서 이제 과가 모집과가 세 가지로 구분이 되죠. 디자인 학부가 있고요. 그리고 미디어 학부가 있고, 그다음에 조형 학부가 있습니다. 조형 학부는 이제 회화 계열과 공예 계열이 합쳐져 있어서 금속과 도자 디자인에 관심 있는 아이들은 조형 학부를 지원을 하면 되고, 디자인 학부 안에는 산업 제품 전공, 실내 디자인 전공, 의상 디자인 전공, 그리고 미디어 학부 같은 경우가 영상 시각 계열입니다. 그렇게 구분을 해서 뽑기 때문에 지원을 잘 하시면 되고요. 성적은 국어, 영어, 탐구 기준으로 다른 학교처럼 세 과목을 다 합산을 해서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국어, 영어, 탐구 중에 잘 본 거 두 개가 합산을 해서 들어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국어나 영어나 탐구 과목 중에 뭐 하나를 잘못 본 학생이라든지 두 과목의 조합이 굉장히 우수하다면 다군에 지원하기 좋은 학교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두 과목의 평균으로 본다면 기준점은 영어 2등급에 영어가 3등급에도 상관은 없지만 영어 2등급에 탐구 한 과목이나 국어가 100분위 70 이상이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 점수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1등급은 100점, 2등급은 95점, 계속 5점씩 깎습니다. 3등급은 90점. 그래서 영어 3등급에 탐구 한 과목이 70이면 평균이 80이잖아요. 그래서 평균 80%. 그 기준으로 했을 때 80%이기 때문에 사탐 한 과목 70에 영어 3등급이면 딱 그 미디어 학부와 디자인 학부의 합격 평균 점수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림을 보시면 여기도 이제 주어진 소재가 전구하고 계란 껍질, 깨진 계란 껍질이 주어졌어요. 그걸 가지고 이 사물 두 가지를 활용해서 확산과 축소를 표현하시오 이랬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들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경향은 소재들만 주어지고 기초 디자인 하시오 아니면 자유롭게 그리시오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데 서울여대나 아까 숙대나 이런 건대 글로컬 이런 학교들은 소재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제시어와 조형적인 단어들을 같이 출제를 하면서 아이들의 연출력까지 조금 더 창의적인 연출력을 좀 보고 싶어하는 이런 학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서울 과기대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서울 과기대도 수시와 정시에서 주요 대학에 포함이 돼 있어서 입시 내용을 먼저 설명을 잘 해드리면 수시에서 숙대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내신으로 아이들을 지원을 받아서 정원의 10배수를 일단 컷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아이들만 또 실기시험을 보는 학교로서 국립대고 학교가 좋다 보니까 내신 성적이 조금 높아요. 그러니까 디자인 학부의 시각 디자인 전공과 산업 디자인 전공은 국어, 영어, 사회 3학년은 3학년 1학기 것까지만 들어가고요. 내가 재수생이다 그러면 3학년 2학기 것까지 다 포함이 돼서 국어, 영어, 사회 과목을 다 더한 다음에 평점이 시각과 산업 디자인은 2.4 이내, 그리고 금속 디자인과는 2.8 이내, 그리고 도자 디자인과는 3.0 이내가 그 2.4와 2.8과 3.0에서 늘 앞으로 좀 들어갔다가 조금 더 뒤로 갔다 이렇게 매년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지원을 하신다면 통과하고 실기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시에서는 나군에 배치가 돼 있어서 서울 과기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거의 90%의 학생들이 가군의 국민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경우여서 일반적인 기초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이렇게 그림을 보시다시피 출제하는 문제의 상황은 제시문, 글, 그리고 제시어 이렇게 두 가지를 제시를 해주고 제시문과 제시어를 가지고 본인 스스로 가장 아이디어를 창작해서 우측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이게 화면에 보시면 그림에 보시면 본인의 그림의 창작의 그림에 주제도 정해서 선정을 해서 써야 되고요. 저는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습니다라고 글로서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왼쪽 아랫부분은 이렇게 연필로만 제시어가 나오는 거지 다른 학교들처럼 이렇게 치약과 칫솔이 제시어로 나왔는데
이미지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의 치아과 칫솔의 모양이 다 틀려요. 자기가 상상해서 작게 이렇게 소묘를 한 장 해야 되고요. 우측에 이제 자기가 아이디어를 낸 그림을 이렇게 채색까지 해서 아이디어를 연출을 해야 됩니다. 가장 큰 건 다른 학교들 기초 디자인은 연출하는 학교들도 간혹 있기는 하지만 여기는 간단한 연출이 아니라 제시문과 제시어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들의 창의적인 부분을 좀 더 높게 평가하고 싶어서 이렇게 출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시문과 제시어를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수업을 열심히 하면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요게 이제 금속과 도자 문제였고요. 이제 디자인 계열의 시각과 산업 정신 문제는 또 제시어로 햄버거를 주어졌고, 이런 우리 인간이 이제 생태계에서 살아가면서 좀 더 이렇게 악화되고 뭐 지구 온난화나 이런 내용들의 또 제시문이 나옴으로 인해서 현대와 과거 아니면 이런 음식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들이 많이 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다음 마지막 그림 보시면서 네, 똑같이 디자인 계열의 합격생 재현작입니다. 다시 한번 이게 과기대 실기 유형의 핵심을 좀 얘기하자면 제시문과 제시어를 가지고 새로운 창의력을 내는 부분인데, 당연히 표현력도 우수하면 더 좋은 점수를 받겠지만 아이디어 부분에서 일단 창의적인 부분이 너무 우수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무리 표현력이 뛰어나게 연출을 하고 그림을 그리더라도 선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과기대 같은 경우는 제시문과 제시어를 가지고 남다른 창의력을 도출해내는 수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 디자인 전공 준비하는 학생들이 아이디어 도출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그 수업을 좀 많이 들었던 학생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편한데, 컴포지션 기디 위주로, 표현 위주로만 이렇게 기초 디자인 했던 아이들은 이 연습을 수시가 됐던 정시가 됐던 지원을 하게 된다면 그 아이디어 도출에 대한 문제 풀이를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그림 설명은 이렇게 마치고 저희가 지금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처음으로 이제 시험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 지금 재현작 보여주는 거는 시험 방송을 위해서 그냥 준비를 한 거고요. 여러분들 전국에 있는 IM 계열 학생들에게 이 방송을 통해서 어떻게 좋은 거를 전달을 해주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게 뭔지에 대해서 지금 이 시험 방송하는 기간 내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 시험 방송을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험 방송을 마치면서 부족한 부분이나 또 어떤 부분의 의견들이나 어떤 내용들로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학생들이든 학원 선생님들이든 원장님들이든 의견들이 있으시면 이 영상 밑에 댓글을 언제든지 달아주시면 저희들이 열람을 하고 내일까지, 그리고 원장님들 통해서 그 의견들도 수렴을 해서 다음에 진행될 본 방송에서는 더 알차고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으로 다시 또 찾아뵙고 내일 3차 시험 방송에서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